현대차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현대차가 오늘 엄청난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엄청난 소식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 오늘 도대체 어떤 소식이 있었길래요 현대차를 이렇게나 열심히 담았을까요? 자, 신한투자도 12만 주를 담았고요. 무엇보다요, 외인 투자자들이 860억 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이 이유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여러분, 미래의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미래의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건 현대차 같은 주식을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고요, 또 떨어지기 전에 최고가에서 매도까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나온 소식을요 제가 미리 예언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제가 웬만하면 기사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중요한 기사이고요, 또 제가 예언을 했던 만큼 팩트체크 한번 하고서요, 정말로 제가 맞췄다면요 앞으로 주가도 맞출 수 있겠죠. 맞나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보조금 폐지에 맞서서요 전기차 가격을 1,400만원이나 인하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상하죠?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는데 우리한테 왜 호재일까? 보시면 아이오닉5 가격을 1,400만원 내기로 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대당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 가운데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9월 30일에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핵심만 들어볼게요. 즉 현대차의 이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더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요 계속해서 판매 단가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근데 현대차는 판매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관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들으셨나요? 맞아요. 가격을 유지할 거라 그랬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호재가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현대차가요 오히려 이 관세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다른 경쟁사들보다요 가격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더욱더 끌어올릴 거라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과로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리 주가가 올라갈 게 보입니다. 맞아요. 조금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하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영상을 끝까지 봤더니 내용이 제게 유익했습니다 하신다면은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현대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지금껏 현대차의 주가가 제동이 걸렸던 건요, 매출에 문제가 생겨서는 아니에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오히려 호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1월달부터요 8월달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요 5,900만 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을 이미 상회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관세가 해도 너무할 정도로 부과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솔직히 이건 너무나 깊게 들어가면 정치 쪽으로 빠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투자 관점에서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또 제가 글씨를 파란색으로 쓴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자, 글씨 바꿀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검은색 바꿨고요. 자, 더 하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관세 정책이 일본보다 15% 높잖아요. 그죠? 10% 높잖아요. 그죠? 근데 왜 현대차에게는 이 판매 단가를 내리는 선택을 했을까? 현대차에게는 왜 이게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선택일까?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경쟁사들은요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요, 또 지금 뭐 닛산이나 혼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회사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도요타를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성이 부진하고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관세 정책 때문에.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공장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이시죠? 현대자동차 엘라베마 공장부터 시작해서 기아 조지아 공장, 현대자동차의 메타플랜트 공장, 각각 어떤 주력 차종이 생산이 됩니까?
맞아요. 소렌토부터 EV9 그리고 투싼 산타페, GV70 전동화 모델 그리고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 이번에 판매 단가를 내리기로 결정했던 모델이죠.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판매 단가를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롭게 짓는 현대자동차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입니다. 중국 연도는 2025년도고요. 원래는 당초에 30만 대를 생산하는 공장 생산 규모를 결정을 했었는데요. 20만 대를 더 증설하기로 했어요. 20만 대를. 그렇다는 것은 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더 올라간다는 것이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현대차가 이 관세 정책으로부터 더욱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세 부담감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현대차가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수량을 줄이고 최대한 미국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가겠다. 오죽하면 자 요거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죠? 요거 때문에 오죽하면 더 증설하겠다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나와요? 현대차에 맞아요. 아틀라스죠. 아틀라스 3만 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디에? 생산 공장에. 그 말은 다른 기업들보다요. 현대차는 생산의 효율성을 점할 수 있고요. 관세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앞으로 더 관세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다른 경쟁사들보다 판매가가 경쟁력이 생길 거란 이야기요. 지금도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점유율이 꽤나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시장을 장악해가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발목을 잡고 있던 건 관세 정책입니다. 현대와 기아 3분기 관세를 합산하면 약 6,600억 원 수준일 정도로 참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제는 점차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3분기까지는 현대차가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업이익률의 감소 피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런 분위기 피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관세 불확실성, 관세 리스크로 인한 현대차의 하방 압력은 점차 이제 완화될 것이고 주가가 올라갈 거란 말씀드린 거예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그리는데 관세 정책으로 시장의 점유율이 대격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현대차가 지금같이 오히려 판매 단가를 내리는 초강수를 두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면 현대차 앞으로 놀라운 급등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동차 업황이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비단 뭐 관세 정책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율주행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지금 완전히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계가 새로운 격변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변수가 오히려 현대차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해서 현대차 목표 주가 26만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을 2025년 5%, 6% 수준에서 2030년도까지 8%에서 9% 수준까지 개선 목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요. 최저점 찍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8%에서 9%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 말씀드렸듯이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확대되고 있다. 아틀라스를 도입해서요. 생산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리고 또 잠재적인 요인이죠. 아틀라스. 휴머노이드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메인 플레이어로 활약하기 위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휴머노이드가 도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는 명실상부 맞아요.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될 겁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은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하지 손절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하지 않아요. 앞으로 자동차 사업부터 시작해서 휴머노이드 사업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가를 끌어올려주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된다. 그때 제가 73717454 이 번호로요. 문자 신청하셨던 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보내드릴 건데요.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꾸준하게 올라갈 주식이 맞습니다. 다만 잠시의
변수를 만났을 뿐이요.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잠시의 변수가 현대차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는 없어요. 그 기업의 가치는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그 기업의 가치를 그래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 어떤가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감합니다. 현대차 주가는 크게 올라갈 겁니다. 라고 파이팅 넘치는 내용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올라갈 때 우리가 구경만 하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죠. 매도 타점도 중요한 만큼 7371, 7454 이 번호로요. 현대차라고 꼭 남기세요. 현대차는 여러분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고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은 정확한 분석과 제대로 된 타점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분석 오늘 이 영상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점 저는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수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제 번호로 문자를 남기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게 문자를 남겼을 때 뭘 얻을 수 있을지 핵심 한번 말씀드려야겠죠.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에 대한 핵심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L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이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현대차 핵심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26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2개월치의 관세만 반영이 되었던 2분기 관세 금액은 현대차만 이제 8,200억 수준이었는데 3분기 관세 금액은 현대차가 1조 3천억, 기한은 1조 2천억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은 이번 3분기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왜 관세 정책이 현대차에 주는 영향이 마지막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내용으로 미국의 지금 공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판매가를 오히려 내리고 있는 현대차를 보면은 목적이 뚜렷하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닛산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말씀드렸듯이요. 수익성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뭐 도요타는 뭐 한때도 위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이제 도요타나 뭐 닛산이나 이런 기업들이 보면은 뭐 테슬라나 현대차에 비해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 속도가 맞아요. 일단 관망하자라는 태도가 먼저 앞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자 ASP 평균 판매 단가를 낮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여기서 공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매가를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판매가를 낮추는 차종이 아이오닉이다. 그 아이오닉은 어디에서 지금 또 생산이 됩니까? 네, 맞아요. 현대차의 세 번째 공장, 미국의 세 번째 공장 메타플랜트, 여기에서 생산이 됩니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그래서 원래 30만 대까지 생산하려고 했던 것을요, 20만 대까지 증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만큼 관세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고, 자유로워진 만큼 판매가를 낮춰서 생산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뭘 해요? 시장의 점유율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미국 시장에서 가뜩이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인데요. 앞으로 시장의 점유율은 더 끌어올리게 되겠죠.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요, 이런 관세 정책과 생산 단가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가격을, 판매 단가를 올리지 못할 때 현대차가 과감하게 판매 단가를 낮추면서요, 시장에서의 점유율 계속해서 압도하게 되는 그림 충분히 예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세 정책은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거예요. 어차피 관세 정책은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틀라스가 연말에 투입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또 질문을 여기에 썼는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조하는 역할로, 즉 생산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인력 절감 효과가 있을지 했더니 20%래요. 20%. 굉장한 효율성 나타나죠. 협동로봇은 현대 조립 공정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3만 대는 모두 휴머노이드로 단독 작업하는 로봇으로 도입이 될 거고, 그러면은 현대차 중장기적으로요, 생산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다른 경쟁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현대차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오늘 현대차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하락은 멈췄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가를 내려줄 명확한 호재와 악재도 구분해 드렸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여러분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법이고요. 그 수익 제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수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7371-7454 이 번호로요, 현대차라고 문자 꼭 남겨놓으세요. 오늘 현대차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